네, 안녕하십니까. 비트 관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길어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X파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 지금 복합 조종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 앞파동을 임펄스로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그재그의 연장이다 라고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를 시작으로 보니까요, 캔들의 패턴을 좀 이렇게 따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따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따면 크기는 다른데, 자 크기를 좀 키워보면은 거의 유사하죠. A, B, C 내렸고 A, B, C 올렸고, A, B, 이 C가 긴 A, B, C 나왔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A, B, C, 여기 A, B, C가 명확해서 그 앞으로 하나 둘 나왔고, 그리고 내렸고, 그래서 닐리의 이제 트리플 이제 조정이 이 조정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앞파동이랑 해서 ABC다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생기죠. 큰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 이게 1, 2, 3, 4, 5일 수도 있어요. 1, 2, 3, 4, 5라고 치면은 이런 거겠죠. 1, 2, 지금 여기가 3파고, 그럼 4파 중인데, 뭐 지금 4파라고 하면은 여기가 4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ABC로 4파가 나왔다면 5파는 떨어졌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4파가 수렴으로 나오고 5파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안 보는 이유는 여기가 임펄스로 안 보여서 안 보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뭐 임펄스였다 하고 지금 임펄스 중이라면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1파의 크기만큼 5파가 나올지, 보통은 그렇죠. 혹은 짧거나 아니면 5파 연장이 되면은 뭐 이거는 한없이 나오는 거고요. 연장은 이제 연장 계속 연장 나오죠. 이 3파만 제일 짧으면 되지 않은 거니까. 그럼 이미 이 3파가 1파보다 길었기 때문에 5파는 길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인, 이게 도대체 나는 임펄스로 계산을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 W, 여기서 저는 ABC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ABC가 정확하게 1대1이 나와요. 이게 X, 그럼 여기서 마지막 Y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W, X, Y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려면, 물론 100%는 없습니다만, 이 X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좀 길어질 거예요. 4월 말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앞쪽에 이런 긴 횡보처럼. 그러면은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크죠. 지금 바닥다지를 깔고 있는 거니까. 이러고 나오는 상승은 이렇게 긴 상승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이 Y가 옆으로 이렇게 밀 수도 있는데, 밑으로 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더를 약간 보면은 내려온 정도가, 비트는 자 여기서 새로 올린 상승분에 대해서 아직 38이 못 갔거든요. 요만큼 비죠. 38이 못 갔는데, 이더는 이게 382를 깼더라고요. 이더는 지금 382를 깬 상황이고, 그러면 이더는 지금 382를 깼으니 0.5 구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내린다면. 근데 물론 그때 말씀드렸죠. 381을 꼭 맞출 필요는 없는 거고,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데 자, 이더의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더는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한번 여기서 당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웨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웨지가 깨지고 밑으로 꼬였잖아요. 결국 삼각 수렴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디센딩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방으로 떨어지는. 지금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비트는 안 그런데 이더는 아까 오후에 저점을 깼어요. 저점을 한 번 더 깼어요. 방금 전에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현상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올리는데 뭐 반등이 세게 안 나와서 이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더는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 이더의 차트를 이제 곱씹어 볼 때, 옆으로 미는 게 아니라 밑으로,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낼 수 있겠다.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살짝 낮아지는,
와이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은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다.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복합 조정으로서 이제 엑스파 나왔고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ABC가 여기가 ABC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ABC가 여기가 이렇게 ABC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복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X가 여기가 되는 거니까 복합 조정이 ABC로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ABC를 여기로 뒀을 때보다는 끝난 지점이 좀 더 짧아질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내리거나 올리면 카운팅을 다시 하겠죠. 지금 ABC로 이제 파동이 끝났다는 거니까. 내리면 임펄스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올리면은 저는 이게 임펄스로 안 보이기 때문에 숏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인지 아니면 상승 시작인지의 그 구간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기준, 저는 여기 요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매물대 상단. 그러니까 이 매물대 상단을 뚫는다고 상승이다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뚫었다가 내려오면은 여전히 수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뚫었다가 지지받고 여기서 횡보하면은 이거는 올리는 파동이죠. 이런 파동, 이게 전형적인 올리는 파동이죠. 그래서 이런 파동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간을 그래서 여기 28,000 이제 초반대, 100 초반대에서 28,600 요 사이에서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느냐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도 똑같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 박스 구간 26점 중반대 여기서 롱을 한번 받아볼 거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 뚫리면 여기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훅 떨어진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여기 고점으로 둘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고점 여기 둘 거다 라고 하고 롱을 한번 받아볼 거다 라고 할 거고, 여기까지 뚫리면 여기서는 25 초반대인데 여기서는 이제 롱 물량을 많이 태울 거다. 그럼 인생 롱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쁘게 이렇게 오파 연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좋은 롱자리가 나온다. 오히려 이런 매매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금요일부터죠. 금요일부터 이렇게 훅 떨어지고 난 게 22일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런 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서 아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물론 채팅으로 읽지도 않고 벌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겁이 나고 막막하다. 시드가 현상 유지라고 했을 때 나 뭐하고 있나 한심스럽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그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포모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SNS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매매를 사실은 보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아래 위 다 잡아가면서 지금 뭐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더더욱 이런 한심스럽다, 나 뭐하고 있지? 사실 지금 안 읽고 있는 거잖아요. 안 읽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왜냐면 우리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뭐 밖에 나가서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지 정신적, 육체적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행위? 그런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인데, 현상유지만 하고 있으면 이게 시간에 대한 이런 시간,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사실은 현상유지가 현상유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시대가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장기를 좋아하는데 장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한 다음에 이상한 수를 두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제대로 된 트레이더라면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막 1분봉, 1분봉, 막 3분봉, 누구는 막 1초봉으로 지금 막 카운트를 엄청나게 하고 있을 거라고요.
카운팅을 막 세밀하게 막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음 방향 예측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고, 뭐 피부를 여기저기 막 뭐 382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완전 쪼개가지고 피부를 막 찍어가지고 막 보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이평선 다 틀어가지고 막 하고 있고, 이런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포지션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이 수렴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미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이건 수렴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로 롱을 잡고 위에서 숏을 잡아도 크게 손실 구간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쏠 거니까 그 전에 충분히 탈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형성이 되고, 고점이 눈에 보이는 고점이 형성이 지금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포지션을 저는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 저는 밑에서 롱, 위에서 숏을 다 잡아놨거든요. 뭐 한쪽으로 쏘면 한쪽은 그냥 털리는 거고, 한쪽은 뭐 그냥 계속 수익이 나는 거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차피 이게 발산 끝에 이제 쏘면은 길게, 아래든 위든 길게 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반대쪽 내가 만약 위로 쏜다라고 하면은 숏 잡은 거는 이제 털림과 동시에 사실은 스위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물량 태워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평단이 여기가 아니라 난 이미 밑에서 롱 잡아놨으니까 이쯤 물태우기를 하는데 평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단이 지금 내 눈앞에 보다 밑에 있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현상이, 긍정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둘 바에야 작은 시드로 어차피 횡보 구간에서는 한번 포지션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치를 둬라. 그런 어떤 심리적 상황이라든지, 심리적 상황이 결국에는 현실적 상황으로 나오잖아요. 안 좋은 현상으로 나오니까 그런 어떤 나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뭐 나 왜 이럴까, 이분은 결국 끝에 이제 이평선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끝이 났는데, 뭐 이평선 공부한다고 사실 이 불안한 현상, 이분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 없어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그래서 아주 작은 시드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럴 때 알트 많이 들어가시는데, 저는 알트 들어가는 건 저는 안 맞더라고요. 알트의 변동성을 저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차라리 비트나 이더 정도는 뭐 알트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고 차트를 안 보거나 다른 짓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참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정말 인정받아야 될 일이고, 아주 무서운 어떤 전쟁 속에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의 실수가 있으면 모든 걸 뺏어가니까 이건 전쟁터랑 정말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멘탈 관리, 뭐 명상을 하시든 어떤 뭐 소통을 많이 하시든, 많이 찾고 또 찾아서 장고 끝에 악수 두지 않으시고 잃지 않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횡보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언제라도 방향 나오면은 다시 영상 찍을 거고요. 뭐 그 전에라도 뭐 캔들 보는 법이나 이런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다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잃지 않는 매매하십시오. 감사합니다.